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제 삶이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 아, 왜 이러지?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정말 호흡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잠깐 경험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없네? 아, 내가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꼈는지를 마치 누가 뭐 뒤통수를 탁 치는 것처럼 그냥 알게 됐어요. 점점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고 그때 약간 막 소름이 확 돋으면서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거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좀 쉽게 명상을 접하거나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음악이나 소리를 활용해서 명상을 안내하는 음악 명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명상하느라고 이렇게 가부좌를 하거나 척추를 바르게 하고 앉으라고 하거나 하면 이미 되게 많이 이제 균형이 우리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자세를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허리 아프게 허리를 세우고 발을 뭐 꼬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두어야 할 곳에 주의를 두기가 어렵다면 그냥 이런 의자나 내가 좀 편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상을 시작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불편한 자세로 계속 지속되면 이게 고통을 주는 원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했을 때 내가 좀 지속 시간이 길어도 다른 통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자세를 내가 주의를 두어야 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되게 이 통증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통증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증을 지켜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몸의 감각으로 내가 지켜볼 수 있다면 한두 번 정도는 지켜보고 마치 내 생각을 지켜보거나 내 호흡을 지켜보듯이 허리에 통증이 있구나. 좀 심해지네? 좀 없어지네?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다면 알아차림에 좋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견딜만 한가, 지켜볼만 한가 라고 하면 지켜보고 다시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 주의가 계속 통증으로 가면 이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내가 그게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편한 자세로 하시라고 우선은 안내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뭐 양동이에 담긴 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붓는다고 부어지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비워야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살면서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다 비워낸 그 상태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랬을 때 명상을 한다라고 많이 여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을 해보지만 뭐 일상생활 하다가 이렇게 딱 앉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생각의 주된 내용이 주로 지나간 과거에 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내가 좀 후회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머릿속을 많이 생각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주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거기에는 이제
감정이 따릅니다. 불안하거나,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걱정이 일어나거나 해서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생각이 결국에는 내 마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비우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워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건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비워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안 비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작용은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야 합니다. 그건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경계나 우리 뇌나 우리의 이 의식이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이 비워지는 거는 이 명상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이게 비우자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알아차려 보고 불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를 하거나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생각들은 우리가 비워라 라는 의미인 거죠. 명상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생각을 지켜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 다시 또 알아차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으로 주의를 가져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비우는 훈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생각을 우리가 비우거나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의 고통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채워두지 않게 되죠. 해야 할 때는 기꺼이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멈추고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우는 거죠. 대부분은 흘려보내면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간 무시하는,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외면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앞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좋다, 싫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그냥 몰라, 지금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 외면을 할 때는 심리적 에너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걸 충분히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조건이 되면 이 외면했던 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근데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는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면서 이것의 속성을 그냥 그대로 알고 이미 일어난 것을 내가 수용이 되어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나한테 왔구나.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이미 왔고 어쩔 수 없고 이런 거는 심리적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것을 흘려보낸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과 흘려보냄은 차이가 있죠. 이제 저도 명상을 안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요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막 띄워주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그냥 이렇게 젖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은 아닌 경우도 많지만 물론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방법론이나 이것이 마치 되게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이제 하는 방송들도 저는 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컨텐츠가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먼저
공부하신 그런 선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내용인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보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습 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맨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의 근원을 좀 다루는 뭐 경전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설명을 듣는다든가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루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이 내용과 내가 하고 있는 실습의 방법이 잘 매칭이 되는지를 우리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것으로 수행을 했을 때 나의 일상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명상이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류의 소중한 지식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거나 한다면 그건 좀 거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이 사실은 방송 컨텐츠 안에 되게 조화롭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내하고 따라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모여 있어서 전 되게 좋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명상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뭐 몸의 감각을 좀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을 지켜보는 명상 훈련이 되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 호흡이 내가 지켜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호흡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내 몸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통제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가 호흡에 딱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이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던 것을 우리 흔히 의식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의식을 하면 갑자기 이 호흡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이제 주의가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숨을 길게 쉬어야 되나? 뭐 짧게 쉬어야 되나? 그러면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난 숨이 너무 짧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호흡은 현재 내 몸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전체가 어우러져서 그 상태를 반영한 호흡이거든요. 길든 짧든 그걸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이 호흡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을 하니까 이게 답답해지죠. 그리고 그것을 더 의식하면 할수록 이 답답함이 더 지속돼요. 그리고 벌써 생각으로 나는 호흡에 주의를 두기만 하면 답답해, 호흡이 안 돼 라는 내 생각이 사실 이걸 더 불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럴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내가 지금 의식을 하자마자 불편함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이 받아들임 안에는 이 불편함도 그냥 지켜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하면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하고 이 불편함이 사라지길 바라잖아요. 내가 주의를 뒀다라는 조건 때문에 잠깐 일어난 불편함인데 이 불편함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자꾸만 이것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지속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불편해요
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큰 심호흡을 한 2~3번 정도 하고 나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컨텐츠는 되게 많습니다. 음악 명상이라고 치면. 근데 이제 음악을 활용한 명상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명상가들은 명상을 하는데 음악을 쓴다고?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은 음악이라는 이 장르를 조금 더 확장하면 소리라는 거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진동을 활용해서 우리가 의식을 고요하게 하거나 집중하게 하거나 또는 또 어떤 필요할 때 회복을 촉진하거나 그리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음악 명상은 지금은 현대적 언어로 음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소리를 활용한, 특히 목소리를 활용한 이 명상법은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하거나 만트라를 하거나 뭐 어떤 연부를 하거나 하는 이 모든 전통 안에 다 녹아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음악과 소리의 진동을 활용해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소리 명상과 음악 명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제가 2018년쯤에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그 김완두 소장님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하트 스마일 명상 안에 여러 가지 보조 명상들이 있습니다. 자비의 영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본 명상이 있고 그 명상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보조 명상 중에 하나가 소리 명상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통해서 의식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내 몸 안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아주 미세하게 미토콘드리아 수준까지 진동을 시켜서 변화도 촉진하면서 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깊은 집중과 이완의 상태로도 유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가 딱 끝나는 지점에서 그 아주 침묵의 상태에 있게 하는, 그 오히려 소리가 그 침묵의 상태에 더 잘 연결되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일단은 음악은 내가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음악을 쓰느냐가 좀 선택하는 음악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내가 뭐 치유나 아니면 내가 뭔가 회복을 위한 음악으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명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따라서 음악을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음악은 실제로 명상을 위해서 명상용으로 만들어진 이제 미국의 싱크로니시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재단에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소리의 지혜와 그다음에 현대 뇌과학이나 그다음에 소리공학 이런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실제로 명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파수의 음악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완이 필요할 때는 알파 웨이브를 좀 더 강화한 음악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집중을 위해서는 델타나 세타를 활성화하는 음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활용할 때는 실제로 내가 목소리를 실제로 낼 때 이 음성의 진동으로 인해서 내 몸인 전체에 또는 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에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때는 아주 신성한 소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가장 좀 보편적인 모음을 종교적 색채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을 발휘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낼 수 있는 모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게 입으로 내쉬어 봅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안내하는 대로 모음을 이 긴 호흡과 함께 소리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낼 때는 너무 길게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호흡이 허락하는 만큼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목소리의 떨림이나 나의 호흡의 길이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숨을 먼저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 소리를 2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한 번 더 숨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침묵의 상태에 사람들이 이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리 명상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모음을 활용한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자비와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그 하트 스마일의 보조 명상법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수행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 명상이 정말 강력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보조적 명상이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좋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되게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일단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상태에 있고자 하는 상태는 그런 있는 그대로 내가 거칠 때도 있고 내 목소리가 또는 부드러울 때도 있고 늘 변합니다. 잘 들어보면 되게 거칠 때도 있고 뭐 아주 좀 괜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것이 온전한 나다라고 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의 반응, 마음의 상태로 가기 위한 여정이죠. 그래서 어떤 목소리든 지금 이대로 이 목소리가 가장 완벽한 자신의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왜? 내가 실제로 내 성대를 떨어서 나의 척추와 나의 세포와
나의 그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진동시키기 때문에 소리의 질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이 고요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나의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게 확 열려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예민이라기 표현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소리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고요할 때는 이제 싱잉볼을 치거나 할 때 사실은 치는 분이 약간의 배려가 좀 필요하긴 해요. 우선은 가이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가볍게 쳤다가 점점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저는 일단 활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이런 훈련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극이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탁 놀라고 나면 우리는 재빠르게 싫어라는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누가 나를 깨우는 거야. 왜 이거를 깨우는 거야.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작동하게 돼요. 이제 이럴 때야말로 이 마음 챙김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알아차리고 놀래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빨리 어디로 가져오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놀란 나의 몸의 감각으로 심장이 엄청 뛰네, 세포가 완전히 한번 확 화들짝 놀랐네, 그러면서 약간 차라리 위로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주의를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는 야말로 이제 온화한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되게 지혜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아주 미세하고 칼날 같은 주의를 요구하는데, 제가 이제 하트 스마일을 배우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그 주의를 둘 때 아주 미소를 짓고 우리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는 그런 따뜻하고 온화한 주의로 지금 나의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미소를 싹 지으면 이 뇌에서도 신경계에서도 그런 작동을 해요. 이게 갑자기 놀라서 편도체가 확 활성화됐다가 후 하고 알아차리고 미소를 싹 지으면 내 이 판단 기제나 내가 이렇게 날이 섰던 신경계가 이렇게 균형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미소와 함께 온화한 주의로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가져오는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외부 대상, 외부의 자극으로 주의가 가 있으면 계속 판단하고 그것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더 예민해져요. 알아차리고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온화한 주의로 주의의 대상을, 방향을 바꾸면 전혀 이제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식의 상태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갑자기 자 미소 지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이렇게 미소를 짓기가 좀 수월해요. 입꼬리 한번 올려 보시겠어요? 실제로? 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자, 입꼬리를 올리면 일단 이 근육이 위로 살짝 당겨 올라가요. 여기 근처는. 근데 내가 눈이 웃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이럴 때 내가 눈꼬리를 내 마음의 눈으로 눈꼬리를 아래로 내린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내려간다 싶을 때는 이건 이제 제가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이제 찾아낸 방법인데요. 눈동자를 아래쪽 그 눈꼬리 쪽으로 보내보십시오. 양 눈동자를 아래쪽 꼬리 쪽으로 살짝 보내면 저절로 눈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그래서 내가 미소를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얼굴 근육 전체가 미소의 근육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눈 뜨자마자 예를 들면 거울을 보고 오늘 하루도 미소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 실제로 아침에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뇌가
뇌신경계는 이 근육이 이 안면신경 근육과 뇌신경이 직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아주 행복한 상태인 것처럼 뇌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반복하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